안녕하세요. 사회 각종 핫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인포허브입니다. 한때 한국을 대표하던 글로벌 피자 브랜드 피자헛. 여러분은 이 광고 기억하고 계신가요? 함께 즐겨요 피자헛. 당시 히트친 이 광고를 시작으로 피자헛의 선풍적인 인기가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이병헌을 포함한 유명 연예계 스타들이 광고를 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매장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 403개였던 매장이 2024년에는 359개, 2025년에는 330개 이하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자헛을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이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각국의 경제개발 시기와 세계화에 맞춰 빠른 시간 내 균일한 맛의 음식과 싼 가격을 목표로 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미국에서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피자헛은 1958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댄과 프랭크 카니 형제가 만든 피자 브랜드입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두 형제는 친구로부터 피자가 인기 있는 음식이라는 말을 듣고 $600를 빌려 작은 피자 가게를 열었습니다. 바로 피자헛 1호점이죠. 피자헛은 특유의 빨간 지붕의 디자인과 TV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도 대중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카니 형제는 피자 본연의 맛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목시켜 1968년에는 미국 전역의 수많은 가맹점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카니 형제는 당시 1977년 펩시코라는 회사의 지분을 넘겨 팔았고, 현재 피자헛은 연 브랜드 산하의 KFC, 타코벨과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피자헛의 한국 진출은 1985년 이태원 1호점을 시작으로 1993년 50호점, 1996년 100호점, 1998년 150호점, 2001년 200호점, 2022년 250호점으로 매장수 증가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당시 피자라는 음식은 된장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대한민국 정서상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이었다 보니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기 힘든 외식 음식이었죠. 하지만 피자헛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불고기 피자, 고구마 피자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자헛의 브랜드 이미지는 한국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쉬웠던 특징도 있었죠. 피자헛은 빨간색 부수형 의자, 널찍한 테이블, 콜라와 같이 먹는 하이엔드 고급 피자를 연상시켰고, 따뜻한 조명을 연출시켜 마치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1996년 피자 엣지에 치즈를 넣어 치즈 크러스트라는 혁명적인 피자를 선보였고, 2006년에는 피자 엣지를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치즈 바이트 퐁듀가 인기를 끌었으며, 2012월 출시된 리치 골드 피자가 5천만 판을 돌파하면서 피자헛의 브랜드 파워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1+1, 점심시간 한정 9,900원 등 파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이면서 대중의 시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자헛은 가파르게 한국 외식 산업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피자헛은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피자헛의 상승세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2020년대부터 피자헛의 매출은 점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점포수 상승폭이 둔화되었고, 피자헛을 찾는 사람들은 눈에 띄기 줄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더 이상 매장에서 먹는 피자를 원하지 않았고, 배달 중심 피자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배달이 한국의 외식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배달에 특화된 메뉴와 구성을 갖춘 피자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가 되어가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1996년 피자의 땅, 2000년 피자 나라 치킨 공주, 2004년 피자 스쿨, 2005년 피자 알볼로, 2006년 피자 마루와 오구살 피자 등 해외 브랜드 피자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국내 브랜드들까지 이어서 등장했습니다. 경쟁사들이 늘어나면서 2008년 4천억 원이던 매출은 2014년 1천억 원대까지 내려갔고, 영업이익의 경우 2013년부터 적자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최근 2022년에는 약 2억 6천만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45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기업 전체가 휘청이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더 빨리 배달되는 피자를 원했죠. 결국 매장에서 먹는 피자헛의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무한 배달 경쟁 시장에서 맛과 경쟁력 모두 갖춘 저가 브랜드에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피자헛의 위기는 단순한 소비자 트렌드 변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원재료를 공급할 때 부당한 차액 가맹금을 부과했다는 논란이 터진 겁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나 상품을 공급할 때 실제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차액을 수익으로 취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비를 높이면 높일수록 프랜차이즈 본사에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게 되는 구조이고, 피자헛은 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여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본사의 부당한 이익 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맹점주 94명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맹점주 한 명당 약 2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한국피자헛은 반환금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년 12월 16일 기업 회생 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최종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5년 3월 20일이며 법원이 계획안을 검토한 후 회생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회생 절차 진행 기간 동안 법원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섬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전국 피자헛 330여 개 매장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400개가 넘던 매장은 이제 330개 이하로 줄었고 앞으로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의 피자헛은 현지의 문화와 입맛을 반영한 메뉴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해산물을 활용한 피자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라멘 피자, 고수 피자 등을 출시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의 전통적인 치킨 티카 요리를 피자 토핑으로 활용한 치킨 티카 슈림프 피자를 선보였습니다. 이렇듯 글로벌 피자헛은 현지화 전략에 맞춘 독특한 메뉴 개발과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각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좋은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간편 주문, 배달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이며, 뿐만 아니라 최근 AI와 드론 등을 접목시켜 주문부터 배달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피자헛의 해외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피자헛이 각국에서 현지화 전략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재도약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피자헛도 변화와 혁신을 지금이라도 모색한다면 과연 한국 피자헛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피자헛의 역사, 한국 피자헛의 흥망성쇠, 그리고 해외 피자헛 현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피자헛이 한국 시장에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